햇살이 참으로 고운 봄날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 담장 안에 너른 마당을 품은 이만석 가문에 아침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았지요. 살구나무 가지에는 연분홍 꽃잎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내뿜고 마당 한편에선 이른 아침부터 심어놓은 봄 채소들이 파릇하게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아침부터 북새통이었습니다. 45살의 베테랑 하녀인 막동어멈은 소반을 받쳐들고 발소리를 죽이며 바삐 움직였고 어린 하인 하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날랐지요. 그 소란스러운 풍경을 마당 귀퉁이 느티나무 아래 앉아 느긋하게 구경하는 이가 있었으니 이 집에서 가장 연배가 높은 산증인 삼돌 영감이었습니다. 아, 좋구만. 봄볕이 이렇게 따사로운데 다들 참 부지런히들 움직이는구나. 삼돌의 여유 섞인 한마디에 막동어멈이 눈을 흘기며 지나갔지만 삼돌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가늘게 뜬 채 그저 볕을 즐길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만석 가문의 충청도 정씨 가문의 귀한 딸이 큰 며느리로 들어오는 날이었거든요. 혼례는 이미 며칠 전 신부 집에서 치렀고 오늘은 새 며느리가 처음으로 시댁 문턱을 넘는 날이니 집안 전체가 들뜨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지요. 안채 깊숙한 곳 안살림의 총책임자인 마님 최순례는 창가에 단정하게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찻잔을 든 손끝 하나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해 보였지요. 하지만 찻잔 속의 차가 다 식도록 입에도 대지 못한 채 눈길은 벌써 세 번째나 창밖 대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 밖에서 막동어멈이 조심스럽게 기척을 냈습니다. 마님, 저녁 준비는 다 해뒀습니다. 가마 들어오시면 바로 상 차릴 수 있습니다. 수고했네. 오늘은 새 식구 오는 날이니 상을 넉넉하게 보게. 새아가 방은 다 정리가 되었고. 예, 마님. 아침에 다 해뒀어요. 새아기 오면 먼저 쉬실 수 있게 군불도 미리 넣어두거라. 먼 길 오는 길이니 고단하고 힘들게다. 막동어멈이 발소리를 죽이며 물러가자 순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어떤 아이가 올까? 눈빛은 어떤지, 말투는 또 어떨지. 아직 만나지 못한 며느리의 모습이 순례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대감 이만석이 사랑채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깊은 그는 평소에도 서두르는 법이 없는 점잖은 성품이었지요. 아침부터 다들 분주하구나. 느티나무 아래 자리를 지키던 삼돌이 넙죽 말을 받았습니다. 경사 있는 날이니 다들 신이 났지요, 대감마님. 저도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는 것이 영감 나이에 이런 기분도 다 있나 싶습니다요. 대감이 흐뭇하게 웃으며 지나가던 막동어멈을 불렀습니다. 막동어멈, 준비가 다 됐느냐? 예, 대감마님. 음식도 다 됐고요. 자리도 다 받았습니다. 가마만 들어오시면 됩니다요. 수고가 많구나.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가마가 오려면 아직 한참 남았으니. 그때 둘째 아들 영민이 대감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명랑하고 재치 넘치는 아들답게 그의 얼굴에는 형수를 맞이하는 설렘이 가득했지요. 아버님, 형수님이 오늘 안에는 오시는 거 맞지요? 아침부터 계속 대문 쪽이 신경 쓰여서요. 해 지기 전에는 닿을 것이다. 아버님은 어찌 그리 태평하세요? 저는 형수님이 낯선 곳에 오시며 얼마나 긴장하셨을까 싶어 밥도 제대로 못 먹겠던걸요. 영민의 사려 깊은 너스레의 대감은 빙긋 웃으며 사랑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어른이 되는 법이니라, 영민아. 밥은 먹고 기다려라. 영민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배를 쓱 만져보고는 따뜻한 눈빛으로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마가 도착한 것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가마가 대문 앞에 멈추자 들썩이던 마당은 한순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지요. 막동어멈은 손을 모으고 멈춰섰고 졸던 삼돌도 눈을 번쩍 떴습니다. 드디어 가마 문이 열리고 연두빛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은 새 며느리 채원이 내렸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첫발을 내딛는 그 걸음걸이가 어찌나 당당한지 낯선 시댁에 첫발을 들이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흔들림이 없었지요. 반듯하게 앞을 보는 눈에는 긴장한 기색 하나 없었고 두 손은 가지런히 모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수식이 필요 없는 미인이었습니다. 영민이 기둥 옆에서 삼돌 쪽으로 몸을 슬쩍 기울여 나지기 속삭였습니다. 삼돌 아범, 우리 형수님 정말 고우시지요? 도련님,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은 삼가셔야지요. 삼돌 아범도 보고 계시면서요. 저는 대문 쪽 자리가 잘 치워졌나 살피고 있었습니다요. 영민이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입을 다물었고 삼돌은 짐짓 진지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채원이 막동어멈의 안내를 받아 안채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대감과 마님의 모습이 보였지요. 채원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묘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채원이 시부모님 앞에 자리를 잡고 단정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인사 올립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떨림이 없었습니다. 대감은 아주 흡족한 눈으로 대답했지요. 잘 왔구나, 며느라.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이제 이 집이 내 집이니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거라. 순례는 말없이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는 그 눈빛은 고요하면서도 날카로웠지만 채원은 눈을 내리깔지 않고 차분히 그 무게를 받아냈습니다. 인사를 마친 채원이 이번에는 옆에 비켜 서 있던 영민과 소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민은 반가움이 서린 따뜻한 눈으로 형수를 맞이했고 소원은 조금 새침하게 서 있었지요. 도련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형수님. 오시는 길이 고단하진 않으셨는지요? 저희가 형수님 맞을 준비를 아주 정성껏 했답니다. 아가씨도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소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새언니의 고운 자태와 당당함에 내심 놀란 눈치였습니다. 순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채원이 인사를 마치고 방을 나오자 순례가 막동어멈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막동어멈이 뒤편에 서 있던 어린 하녀 하나를 앞으로 불렀지요. 분이야, 이리 와라.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하녀 분이가 총총 걸음으로 다가와 채원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가 분이다. 오늘부터 새아가 곁에서 일할 것이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아이한테 말하거라. 채원이 분이를 바라보자 분이는 잔뜩 긴장해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잘 부탁한다, 분이야. 예, 아씨. 잘 모시겠습니다. 막동어멈이 채원을 새 방으로 안내했고 분이는 그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어느덧 저녁상이 물러가고 마당이 고요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순례는 채원을 따로 마루로 불렀지요. 분이가 조심스럽게 차를 내려놓고 물러가자 마루에는 시어머니 순례와 며느리 채원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주 앉은 팽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는 길이 얼마나 걸리더냐. 이틀 길이었습니다. 날이 좋아서 수월하게 왔습니다. 이틀을 왔으니 많이 고단할 텐데 저녁은 잘 먹었느냐? 예, 어머님. 잘 먹었습니다. 음식이 참 맛있었습니다.
술래가 찻잔을 들자 채원도 두 손으로 잔을 공손히 받쳐들었습니다. 이 집이 낯설겠구나. 처음 오는 집이니 모르는 것도 많을 것이고. 예, 낯설기는 합니다. 그래도 빨리 익히고 싶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술래는 잠시 채원을 가늠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모르는 건 물어봐야지. 혼자 짐작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그게 낫다. 예, 어머님. 그런데 물어보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일은 없도록 하거라. 이 집엔 이 집 방식이 있으니. 술래의 눈빛이 말보다 더 서늘하게 먼저 닿았습니다. 채원은 그 눈빛을 잠시 받아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불편하기보다 서로를 탐색하는 낯선 침묵이 밤 공기를 채웠지요. 마당에서는 채원의 짐을 방으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짐이 어찌나 많은지 안채로 들어가는 통로가 꽉 막혀버리고 말았지요. 큰 괴짝들이 뒤엉켜 하인 막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엄니 이쪽으로 들어가면 저쪽이 막히고 저쪽으로 가면 또 이쪽이 막혀요. 어떻게 하지요? 큰 괴짝은 일단 저리 치워두고 작은 것들부터 먼저 드려라. 순서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요. 작은 것들 다 드리고 나면 큰 괴짝이 또 마당을 막아서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요. 막동어멈이 팔짱을 끼고 고민하던 그때 방에서 나오던 채원이 그 광경을 보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쪽 쪽문으로 큰 괴짝을 먼저 드리고 이쪽 통로는 작은 짐들만 쓰면 어떨까요? 두 길을 나눴으면 서로 안 엉킬 것 같아서요. 순간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막동어멈은 눈을 동그랗게 떴고 영민은 마루 끝에서 흥미진진하게 몸을 기울였지요. 시선이 쏠린 곳엔 술래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채원과 술래의 눈이 마주쳤고 팽팽한 침묵이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잠시 후 술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막동어머마, 새아가 말대로 해보거라. 예, 마님. 다시 짐 정리가 시작되자 술래는 말없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영민이 삼돌에게 다가가 속삭였지요. 삼돌 아범 봤어? 형수님의 해안이 정말 대단하시지요? 아, 네. 소인도 봤습니다요, 도련님. 삼돌은 그 말만 남긴 채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술래의 귓가에 짐 나르는 하인들의 소란함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막내 소원이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지요. 어머님, 아까 마당에서 새언니 보셨지요?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첫날인데 저렇게 나서는 새댁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막동어멈한테요. 틀린 말을 했느냐? 그건 아닌데요. 그럼 됐느니라. 소원이 짐짓 서운한 듯 어머님의 속마음을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새언니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요. 술래는 창밖의 저녁빛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눈빛이 흐리지 않더구나. 그 말의 뜻을 헤아리던 소원은 어머니의 표정에서 더 이상의 질문을 삼갔습니다. 소원이 방을 나가고 홀로 남은 술래의 입가에 옅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호라. 귀엽구나. 이거 재밌겠는데. 새 방에 혼자 남은 채원은 피곤함에도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엔 낯선 나무 냄새와 창호지 냄새가 섞인 묵직한 공기가 감돌았지요. 분이가 들어와 채원의 뒤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머리를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많이 고단하시지요? 이틀길을 오셨으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수고했어, 분이야. 너도 오늘 긴 하루였겠다. 채원의 다정한 말에
분이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까 마당에서 막동어멈 아주머니한테 말씀하실 때요. 저는 가슴이 다 쿵했어요. 마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요. 나도 좀 그랬어. 진짜요? 하나도 안 티나던데요. 티나면 안 되니까. 분이는 채원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빗어내리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씨, 마님이 무서우셨어요? 저는 마님이 좀 무서운데요. 무서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만만하시진 않더라.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아니, 만만하지 않은 건 무서운 거랑은 다른 거야. 채원은 밤 공기를 가만히 응시하며 술래의 서늘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주눅 들기보다 무언가 결의를 다지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대감은 달빛 아래 사랑채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안채 마루 끝에 나온 술래와 시선이 마주쳤지요. 오늘 수고가 많았소. 별 탈 없이 잘 됐습니다. 대감. 대감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마당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라기는 어떻게 보았소? 반듯합니다. 눈빛이 흐리지 않고요. 아까 마당에서 한마디 한 것도 보았소? 보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대감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엔 긴 설명이 필요 없었지요. 살구나무 가지가 봄바람에 기분 좋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살구꽃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부엌에선 아침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퍼졌고 막동어멈은 여전히 막동을 들볶으며 아침을 시작했지요. 채원은 수수한 옷차림에 단정하게 머리를 올리고 안채 마루로 나왔습니다. 아씨, 아침 일찍 마님께 문안 인사드려야 한다고 해요. 막동어멈 아주머니가 그러던데요. 알고 있네. 가세. 아씨마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뭔가 말씀하실 거예요? 채원이 분이를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인사드리러 가는 거지. 뭔가 하러 가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채원은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안채를 향해 걸어갔고 삼돌은 그 뒷모습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래는 아침 일찍부터 단정히 앉아 바느질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은 한 땀도 뜨지 않은 채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창밖을 살피고 있었지요. 어머님, 문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채원이 들어와 예우를 갖춰 절을 올렸습니다. 잘 잤느냐? 예, 어머님. 덕분에 편히 쉬었습니다. 앉거라. 술래가 바느질감을 내려놓으며 채원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저녁 마당에서 한 말 기억하느냐? 왜 그랬느냐? 이 집에 들어온 첫날이었는데 통로가 엉키면 짐이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엔 그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나서는 게 맞지 않았다 싶으시면 거두겠습니다. 채원은 물러서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술래는 그 기세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내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집 살림에 모르는 것이 있거든. 먼저 물어보고 움직이거라. 이 집엔 이 집 방식이 있으니. 예,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것은 술래만의 짧고 담담한 인정이었습니다. 채원도 그 말의 무게를 알아듣고 조용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방을 나서는 채원의 등 뒤로 술래의 따뜻한 한마디가 더해졌지요. 막동어멈한테 이를 테니 가서 먹어라. 아침을 굶으면 몸이 버티질 못한다. 채원이 방을 나서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동시에 입가에 작은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부엌에서 퍼지는 은근한 밤냄새 속에 막동이 분주히 움직이고 채원은 마루를 내려오다 영민과 마주쳤습니다.
영민은 밝은 미소로 형수를 반기며 따뜻하게 물었지요. 아, 형수님, 어서 오세요. 첫날 밤이라 방이 낯설진 않으셨는지요? 어머니께 인사는 잘 드리고 오시는 길입니까? 잘 잤습니다, 도련님. 방이 아주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인들이 말하기를 어머님이 무섭다고 하는데 도련님도 어머님이 무서우세요? 어유, 화나실 때는 호랑이보다 무섭지요. 형수님은 어떠셨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만하신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하하,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형수님도 만만치 않으신걸요. 어제 마당에서 보여주신 재치에 저도 감탄했습니다. 채원이 환하게 웃자 영민이 삼돌에게 소리쳤습니다. 삼돌 아범, 우리 형수님이랑 어머니랑 참 잘 어울리시지 않아요? 잘 지내는 것하고 잘 겨루는 것은 다른 법입니다요, 도련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두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요. 채원은 그 말의 의미를 아는 듯 빙긋 웃었습니다. 이만석 가문의 봄날은 그렇게 팽팽하고도 활기차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저녁, 대감은 안채의 두 불빛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이 집의 호랑이 시어머니 순례의 방, 하나는 갓시집 온 새색시 채원의 방이었지요. 대감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올봄이 재밌겠구나.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마당을 가로지르고 새 식구가 들어온 이 집안엔 조용하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두 여인 사이의 한판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